안녕하세요. 오늘 그 28강에서는 관계대명사 하실 거예요.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영어에서도 그렇고 어떤 언어에서도 관계대명사가 좀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스페인어는 특히 또 똑같지만 다르게 사용하는 다양한 관계대명사들이 있어서 사실 그냥 문장에서 관계대명사를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새로이 그 스페인어를 구사하려고 하면 뭐 스페인어로 쓰신다든지 스페인어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할 적에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 적절히 선택하기가 간혹 혼동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나가는 파트에서는 예문도 굉장히 많고 좀 복잡한데 천천히 이렇게 또박또박 잘 그 문장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그 이제 관계대명사의 제대로 된 용법 혼동하지 않고 잘 배우실 수 있죠. 우선 말이죠. 관계대명사에서 스페인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관계대명사가 깨예요. 이제 이 깨가 뭐 정말로 뭐 사람에도 쓰이고 사물에도 쓰이고 이제 둘 다 쓰이고 뭐 전방위적으로 제일 넓은 범위에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가 딱 이거잖아요. Tengo un hermano 하고 mi hermano tiene 15 años 이런 두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말이죠. 어떠냐면 여기 에르마노 얘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선행사로 삼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Tengo un hermano que tiene 15 años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문장 두 개 보시면 나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내 형제는 15살이다. 이런 문장이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두 개 있을 때 그 단어를 다시 쓰지 않고 뒤에서 설명해 주면서 연결하는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래서 tengo un hermano 여기까지 같은 문장이었었어요. 깨로 왔죠? tiene 15 años. 그래서 이렇게 해서 꾸며지면서 15살인 동생이 하나 혹은 형제가 하나 있다. 이렇게 쓰는 걸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행사가 뭐 주격일 때 혹은 관계대명사가 주격일 때 어쩌고저쩌고 할 때 하는 얘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이 선행사, 얘가 바로 선행사고요. 얘 대신한 이 관계대명사가 여기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로 쓰였잖아요. 이럴 경우에 얘는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영문법에서 대충 배웠지만 영문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주어로 나면 얘가 주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의 기본이 되는 건데 자, 우리 예문을 한번 보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예문을 보시면 거기 Tengo un hermano que tiene 15 años 이런 첫 문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Tengo un hermano 나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ue 이렇게 꾸몄죠. 이 que 왜 쓸 수 있었어요? 여기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que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리고 사물일 때 다 쓸 수 있다 이런 거 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였었어요. 그 다음에 Me gusta aquella pintura que está en la pared 이거죠. 그렇죠? 그럼 자 여기 어떤 경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Me gusta aquella pintura 나는 저 그림이 좋아. 그렇죠? 근데 그 저 그림이 어떻다? 벽에 있는 저 그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벽에 있는 저 그림이 마음에 든다. 이 경우에 선행사 누구다? 얘가 선행사다. 얘가 바로 선행사인데 이 선행사가 바로 뭐다? 물건 사물이다. 사물이어도 que를 쓸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문장 El profesor que nos enseña español es mexicano. 이 경우는 보세요. 이 계절이 que nos enseña español 여기가 이렇게 꾸며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키는 우리들에게 뭐를 가리키는? 가르쳐주는 스페인어를 가르쳐주는 교수님은 멕시코 사람이다. 이런 경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또 사람이 선행사가 된 경우죠. 그쵸? 얘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선행사, 그러니까 그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걸 뭐라 그래요? 제한적 용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뒤에서 어떤 명사의 뜻을 제한해 준다는 의미에서 제한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깨는 제한적 용법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 문장 보시면 Hoy tenemos una clase de economía, coma, que termina a las 5:3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여기 깨 이렇게 있고 그 앞에 꼬마 이렇게 나오면 꼬마가 잘 안 그려지네. 꼬마 이렇게 나오면 주로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가지고 앞에서부터 쭉 이어서 해석한다. 이런 거 이제 우리 영문법에서 많이 배웠었어요. 그렇죠?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에 꼬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생각하고 쭉 이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Hoy tenemos una clase de economía. 오늘 우리는 경제학 수업이 있다. 그쵸? 그런데 이 깨가 딱 보니까 이 clase de economía 받았구나. 그쵸? 그런데 그 수업은 termina a las 5:30. 그런데 그 수업은 5시 반에 끝난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쭉 이어서 오늘 우리는 경제학 수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수업은 여기 꼬마 하나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수업은 5시 반에 끝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Tengo un hermano que tiene 15 años. 나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걔는 15살이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 뭐 기초영문법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기초영문법 어려서 배우는 거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장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Tengo un hermano que tiene 15 años. 이런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인데 tengo un hermano 하고 콤마하고 que tiene 15 años 이러면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그러면 15살인 에르마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쩌면 16살짜리 에르마노도 하나 더 있을지도 모르고 뭐 13살짜리 에르마노가 또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15살인 애는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죠. 여기에 이 주어에 해당하는 이 요는 말이죠. 형제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밑에 것은 말이죠. 나는 형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런데 걔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꼬마 하나가 뭐 이렇게 해석하나 이렇게 해석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때와 이렇게 해석해줄 때와는 의미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에는 어떻게 한다? 꼬마를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찍어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페인어에서 특별한 용법이 있어요. 뒤를 보시면 그 뒤에 예문을 보시면 보세요. 스페인어에서 만약에 선행사가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señor López 이렇게 고유명사나 아니면 이렇게 con él 이렇게 해서 인칭 대명사일 때 그러니까 보세요. 고유명사 아니면 여기서처럼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선행사로 오잖아요. 관계대명사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계속적용법밖에 못 써요. 꼭 계속적용법으로 써야 해요. 네? 자, 기억하세요. 선행사가 고유명사일 경우 아니면 인칭 대명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계속적용법으로만 써야 된다. 그래서 위에 문장 보면 Ahí está el señor López, que es peruano. 저기 미스터 로페스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은 페루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estoy de acuerdo con él, que siempre dice la verdad. estar de acuerdo con 이거 수고로 외우셨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동의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동의해. 그의 말에 동의해. 그런데 그는 말이죠. siempre dice la verdad. 언제나 사실을, 진실을 이야기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이 두 문장에서 기억하실 것은 뭐다? 선행사가 고유명사나 인칭 대명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계속적용법만, 그러니까 설명적용법, 계속적용법이라고도 하고 설명적용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만 사용된다는 걸 기억하셔야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뒷문장 뒤에 나오지만 그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는 이제 다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관계대명사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설명할 땐 다 아는 것 같은데 뭐 시험 내고 그러면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문장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El bolígrafo es azul. 이런 문장이랑 예를 들어서 escribo con el bolígrafo.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두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 위는 그 볼펜은 파란색이다. 이런 뜻이고 밑에는 볼펜을 가지고 나는 글을 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에서 같은 말이 딱 두 개 나왔는데 뭐냐면 하나는 이 앞에 있는 el bolígrafo, 뒤에 있는 이 el bolígrafo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선행사로 삼고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절을 할 거예요. 그쵸? 관계대명사 절을 만들 건데 여기에 이제 깨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쵸? 관계대명사 사물이니까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깨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쓰려고 생각하니까 보세요. El bolígrafo 이렇게 쓰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절 올 적에 이 관계대명사 같은 명사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있었으면 어떡하다? 전치사까지 같이 와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쓴다? Con el que escribo es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머지 쓰는 거죠. 그쵸? es azul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책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원래대로 우리 그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 이제 얘가 깨가 됐으니까 그냥 꼰 얘까지 합하면 꼰깨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 꼰 엘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엘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오는 경우에는 꼰깨 이렇게 쓰기도 사실은요. 얘기 나중에 해드릴게요. 혼동되시니까. 꼰깨 이렇게 쓰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선행사에 해당하는 관사 그러니까 L을 고사에 꼭 써줘야 된다. 그래서 꼰 엘깨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 L을 쓴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영문법에 나오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는 여기 전치사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쪽 나라 애들도 말이죠. 이걸 꼰엘깨로 안 쓰고 그냥 꼰깨 이렇게 쓰는 애들도 많아요. 예, 틀렸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까 드리려고 그러다 이제 아까 안 드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괜히 혼동되게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쓸 적에는 꼰엘깨 이렇게 쓴다. 근데 넘들이 쓴 스페인어 봤을 때 꼰깨 이것도 이걸 이렇게 썼구나 하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쵸? 요 차이가 있다. 예? 그 해당하는 관사를, 정관사를 써줘야 된다. 그쵸? 그래서 해석하면, 보세요. El bolígrafo con el que escribo. 내가 쓰는 볼펜은 es azul, 파란색이다. 이런 문장이 된다는 거죠. 자,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그 다음 문장,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이 문장이에요. Los temas de los que trata este libro son útiles. 자, 이게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됐겠죠, 그쵸? 이렇게 꾸몄겠죠? 그쵸? De los que y los 뭐다? los temas를 받은 거다, 그쵸? 그쵸? 그래서 trata de죠. 자, 요 문장만 한 번만 더 써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불안하여 또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이런 문장, 이제 이게 아마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Los temas son útiles. 이런 문장이랑 Este libro trata de los temas.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세요.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같은 말이 여기 los temas랑 이 los temas였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면
자, 여기 로스테마스 얘가 선행사가 됐을 것이고 얘를 관계대명사 깨로 쓰는데 얘 앞에 전치사까지 같이 데려가야 되니까 대깨인데 대깨가 아니라 스페인어에서는 정관사를 같이 써준다 해서 델로스깨가 돼버린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고서 이제 관계대명사 만드는 문장을 하면 자, 로스테마스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계대명사 저로 와야 되죠. 선행사 왔으니까. 자, de los que trata este libro.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됐다? 주어 동사 이렇게 자리가 딱 바뀌었다. trata este libro. 그죠? trata este libro 하고 son 요 나머지 가져와야 되죠. 그죠? son útiles. 이런 문장이 되면서 de los que trata este libro가 이렇게 꾸며진 거다. 그쵸? 그래서 이 책이 다루는 그 테마들은, 주제들은 son útiles. 유용하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쵸?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다?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대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쵸? 대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뭐다? 선행사에, 이 선행사에 해당하는 정관사를 꼭 써줘야 된다. 그래서 del los que가 된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깨는 이제 뭐 이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일 넓은 것부터 먼저 했어요. 사실은 맨 마지막에 이제 깨를 해도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용법 설명하기 쉬우니까 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가 사람이잖아요. 그럼 끼엔을 써야 돼요. 이 끼엔 어서 많이 본 끼엔이다. 뭐하고 혼동하시면 안 된다. 이 끼엔에 아센토 있는 끼엔하고 혼동하시면 안 된다. 아센토 있는 것은 뭐다? 얘는 의문사 누구 이거다. 이 아센토 없는 애는 누구다? 관계대명사다. 그쵸? 우리 왜 영어에서 제가 자꾸 영어 예를 드는데 이제 뭐 빗대어서 설명할 게 없어서 그렇긴 한데 얘 있잖아요. 얘 제가 뭐 발음이 안 좋아서 읽지는 않겠어요. 얘 말이죠. 얘가 영어에서는 이제 얘가 두 가지로 다 쓰이잖아요.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스페인에서는 그나마 의문사에는 아센토가 있고 의문사가 아닌 관계대명사 접속사 같은 거에는 아센토가 없어가지고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관계대명사 끼엔 얘 사람이잖아요. 누구 이런 사람을 지칭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관계대명사로 끼엔을 쓰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보시면 자, 봅시다. 자, 여기 이제 화면 한번 보시죠. 그쵸? El periodista a quien visitaste es mi hermano. 이거예요. 그쵸? 자, 이제 전치사 집어넣는 거 배우셨으니까요. 보세요. 이 관계대명사가 끼엔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럼 끼엔은 자기가 필요한 전치사를 동반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l periodista a quien visitaste 이렇게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visitaste 쓰니까 아마 여기 주어가 tu예요. 그쵸? 그래서 네가 방문했었던 그 신문기자는 es mi hermano. 네. 형제다. 그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행사가 이렇게 periodista 이렇게 사람이니까 quien 이렇게 써준 거죠. 그 다음 문장. La actriz con quien habló Juan es cubana. 자, 여기 보세요. con quien habló Juan 이렇게 꾸며준 거죠. 그쵸? es cubana. 자, 여기 이 문장도 한 번만 더 봅시다. quien으로 세워나왔으니까. 보세요. La actriz es cubana. Juan habló con la actriz. 이런 두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보세요. 1번 문장의 la actriz, 2번 문장의 la actriz다. 그쵸? 이 자리에 사람이니까 quien 집어넣었다. 여기서 이제 con quien 온다. 그쵸? 그래서 la actriz con quien. 자, 이 경우에는 여기다 정관사 안 써요. quien인 경우에는 안 써요. quien인 경우에 썼지만 con quien habló Juan
es cubana. 이렇게 된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쵸? 그러면 뭐다? perdón. 여기가 아니라 con quien habló Juan. 여기까지. 후안이 말을 함께 나눈 배우는 바로 쿠바 여자다. 이런 뜻이 된 거죠. 그쵸? 그 밑에 문장 이제 다시 보시면 el peluquero de quien hablasteis ayer está ahí. 자, 보세요. 여기 de quien hablasteis ayer está ahí. 이렇게 해서 hablasteis니까 주어가 아마 vosotros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네들이 어제 얘기했었던 그 이발사가 저기 있다 이 소리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끼엔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보시면 뭐냐면 끼엔이 말이죠. 주격으로 쓰이잖아요. 주격으로 쓰이면 반드시 이렇게 설명적 용법으로만 써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un amigo mío quien es japonés. 자, 여기 이렇게 주격으로 쓰였죠. 그쵸? 요 문장 안에서 요 끼엔이 주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격인 경우에는 설명적 용법으로만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un amigo mío, 내 친구 하나 일본에 있는데 말이야. 걔는 quiere estudiar en nuestro país.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어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사람인데 여기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꾸며주는 제한적 용법으로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끼에는 못 써요. 어떻게 써야 돼요? 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un amigo mío que es japonés quiere estudiar en nuestro país. 얘 해석이 좀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꾸며주는 걸 해석해야 돼요. 일본 사람인 내 친구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주격으로 쓰이면 끼엔일 경우에 끼엔이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이면 반드시 설명적 용법으로만 써야 된다. 설명적 용법이 아니고 제한적 용법으로 쓰려면 깨로 대신해야 된다. 그쵸? 간단한 얘기인데 이제 뭐 그래도 알아두셔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그 표현에서 더 많이 보셔야 되는 건 말이죠. 표현에서 더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quien sabe mucho habla poco 할 때 이 quien 말이죠. 여기 앞에 이상하다. 선행사 어디 갔지? 선행사 없어요. 얘 혼자 뭐뭐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quien sabe mucho 많이 아는 사람.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동사 나온 거예요. habla poco. 많이 하는 사람은 말 조금 한다 이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a quien madruga Dios le ayuda. 보세요. 여기 Dios le의 이 le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쵸? quien 뭐뭐 하는 quien madruga 여기까지가 일찍 일어나는 사람 이거죠. 그런데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목적격에서 le랑 같은 거예요. 주어는 Dios,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같이 간 거죠. 하나님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돕는다. 그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혹은 부지런한 자가 성공한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son ustedes quienes deben cargarse del futuro. 보세요. 이게 이제 원래대로 하면 ustedes son quienes 이렇게 가는 문장이었는데 이제 워낙 스페인어가 주어 동사 바꿔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건데 이 경우 자 위에서 여기는 뭐뭐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quienes 이렇게 복수로 쓰니까 뭐예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바로 deben cargarse del futuro 미래를 짊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행사 자 여기 이제 여기에 나온 문장들은 다 뭐다? 선행사 없이 끼엔이 혼자서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쓰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보세요. 스페인어에 이런 게 있어요. el que 하고 el cual의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el que는 el que, la que, los que, las que가 다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la cual, los cual, las cuales 얘가 전부 다 있어요. 예? 얘하고 얘하고는 사실은 거의 같은 용법이에요. 근데 아주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유사하게 같아요. 얘는 말이죠. 깨하고 같은 용법으로 쓰여요. 거의. 그런데 스페인어에서 이게 굉장히 스페인어의 어떤 합리적인 면을 보여주는데
선행사가 뭔지 모를 때 있잖아요. 앞에 선행사가 너무 여러 개야. 그래서 있게 이렇게 관계대명사 쓰면 이 앞에 어떤 말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럴 경우 그걸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엘게 이렇게 쓰면 아, 앞에 나온 뭔가 남성 단수 명사를 받는 거구나. 예를 들어 라게 이렇게 쓰면 아, 앞에 나온 뭔가 여성 단수 명사가 지금 이 선행사라는 거구나 하고 알려준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통 선행사가 2개 이상 있을 때, 그러니까 선행사가 여러 개 있을 때 그게 어떤 게 선행사인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통 얘네들을 쓴다는 거죠. 자, 예문을 보시면 이제 금방 더 이해가세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장 보세요. Leemos el periódico y la revista. 이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우리는 읽습니다. 뭐를요? 신문도 읽고 잡지도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얘 남성 단수, 얘 여성 단수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꼬마 나온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el que es de hoy. 그럼 que es de hoy. 그러니까 꼬마 있으니까 이제 계속적용법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런데 el que 이거 periódico 얘기하는구나. 그 신문은 es de hoy 오늘 거예요. 그쵸? pero 그런데 la que revista 얘기하는구나. 잡지. es de la semana pasada. 지난주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뭘 받는지 금방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도 보세요. Ahí viene Carmen con su hijo. 자, 보세요. 여기 까르멘도 있고 그의 아들도 있어요. 꼬마하고 아니 그런데 el que trabaja en la embajada de Colombia en Corea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la embajada de Colombia en Corea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이런 뜻인데 콜롬비아 대사관이에요. 그쵸? 아니 근데 이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까르멘이야. 이호야. 금방 알 수 있어요. 왜요? 관계대명사 엘게 나왔죠? 그냥 깨 혼자 나오지 않고 엘게 나왔으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남자겠구나. 그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저기 까르멘이 그 아들과 함께 오는데 그런데 그 아들은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일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엘게 라게가 뭐로도 쓰인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그 끼엔 용법에서 선행사 없이 그냥 혼자 뭐뭐 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쓰였잖아요. 그 대신 엘게 혹은 라게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엘게 라게를 끼엔 대신 쓰면 어떤 좋은 점이 있다? 그냥 끼엔만 쓰면 뭐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자리에 끼엔 대신에 엘게나 라게를 쓰면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엘게 사베 무초 여기 끼엔 사베 무초랑 똑같은 거예요. 아블라 포코 조금 말한다. 많이 하는 사람은 조금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 많이 아는 남자는 이런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 여자 다 섞어서 대표성으로 말할 적에는 남성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경우에는 es Marta la que te envió ese email 하면 보세요. 원래 주어가 이제 여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에게 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마르타야 이 얘기죠. 그런데 이 라게만 딱 봐도 원래 그냥 예를 들어서 끼엔테 엠비오 이렇게 하면 너에게 그것을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대신에 라게테 엠비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너에게 그것을 보낸 여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방 성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칠판에 말씀드릴 때 이렇게 엘게 라게도 쓰고 엘꾸알, 라꾸알도 쓰는데 용법은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걔를 보면요. 근데 용법이 100% 같지는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Ahí están Víctor y Marta, la cual fue mi vecina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빅토르하고 마르타가 있는데 그럼 보세요. 여기 선행사로 쓰일 만한 사람이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르타만 꼭 집어 말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la cual을 쓰는 거죠. 그렇죠? La cual fue mi vecina.
뭐 대신 써도 된다? 라께 써도 된다. 그쵸? 그래서 저기 빅토르하고 마르타가 있는데 근데 그 여자는 마르타는 옛날에 내 이웃이었어. 그쵸? 그 다음에 El lápiz con el cual escribo es muy suave. Con el cual escribo 이거죠. 전치사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연필, 어떤 연필? 내가 갖고 쓰는 연필. 내가 쓰는 그 연필은 굉장히 부드럽다. 꺼낼게도 같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Esta es la razón por la cual dejé de fumar. 자, la razón por la cual 이거 그냥 한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너무 좋아요. 뭐뭐 한 이유예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 la razón 여성이고 por 뭐뭐 때문에 la cual 이렇게 쓴 거죠. 그쵸? 이것이 dejar de fumar. 자, dejar에다가 de를 쓰고 인피니티브를 쓰면 뭐다? 뭐뭐 하는 인피니티브 하는 것을 그만두다. 예? 그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해니까 요죠. 그쵸?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둔 이유이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이 por la cual 대신 뭐 써도 된다? por la que 써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el que하고 el cual하고 같은데 뭐가 다르냐? la cual, el cual은 어떤 때 쓸 수 없냐? 어떤 경우에? 아까 el que, la que가 왜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 없이 단독으로 쓰여서 뭐뭐 하는 사람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런데 el cual, la cual은 그렇게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el que, la que하고 같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관계대명사를 que하고 quién, el que, la que, el cual, la cual까지 배우셨고요. 아직 뭐가 남았냐면 lo que, lo cual이 남았는데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lo cual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lo que하고 lo cual은 조금 이제 다른 용법인데 그 용법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8강 했죠? 그렇죠? 29강에서 lo cual, lo que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